왜 충격과 공포의 표정으로 저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르시겠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재밌어요. 많이 이제 눈이 반짝반짝 하실 거고, 제가 이제 항목은 주제는 누수라고 했는데, 어쨌든 누수 담보가 되는 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거는 무궁무진하게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 종류는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기서 일배책, 가배책, 자녀 배상은 자배책, 임대인의 임배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투술인데 2020년 4월 이후에 나온 상품이 보험사마다는 다르더라고요. 투도 22년 4월 이전에 나와서 판매했던 보험사가 있고, 그런 보험사가 2020년 4월 이후에는 3라고 하고, 그전에는 1만 팔던 회사가 20년 4월 이후에는 2라고 팔고, 어쨌든 투쓰리는 임대인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만의 배상 책임이 현대가 이거죠. 근데 요새는 자녀하고 가로하고 자녀하고 가로하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인가 뭐 그렇게 나오던데, 어쨌든 피보험자의 차이가 있는 거고 보상하는 거는 다 똑같다. 제가 이제 급배수 시설, 급배수 설비 이 내용을 여기다 왜 넣냐면,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누수로 처리가 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배책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썼습니다. 뭐 따분한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가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약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증권에 기재된, 아주 중요한 얘기죠.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소유사용 관리하는 우연한 사고, 아니면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줍니다 라고 돼 있고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유익했던 비용, 이게 이제 일명 손해방지 비용, 두 가지 항목으로 보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냥 집 관리 못해서 물 새거나 불 나거나, 불도 돼요. 근데 이제 불은 가로치고 화재 배상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물, 불이 보상이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남의 물건 파손시킨 거 아무나 다 됩니다. 친구랑 놀다가 친구 팔을 부러뜨렸어요. 친구랑 장난치다가 틀니를 깨트려 먹었어요. 제 조카가 여기 다산동 사는, 진짜 그러네. 제 조카가 다산동을 사는데 작년 12월에 학교에서 친구랑 이렇게 놀다가 친구가 리코더를 불고 있는데 툭 쳤대요. 앞니가 깨졌어요. 일배책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거 일배책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킥보드 타다가 차 부딪혀서 파손시킨 거 너무나 많아요. 네. 전동 킥보드 말고. 네네.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방지 비용은 이제 누수사고 처리할 때 반드시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인데, 요런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적인 내용이 있어야 보상이 되는 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임대인 배상 책임, 자녀만의 배상 책임. 그래서 이 배상 책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잘못이 있어야 돼요.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과실을 따져본다, 면부책을 검토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겁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아까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대형 거대 위험은 당연히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배책 상품이 한 2,000원 가까이 되나요? 1,000몇백 원? 근데 제일 싼 거 제가 100몇십 원인가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험료를 가지고 이런 거대 위험을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상이 안 되는 거고, 참 요 두 번째 항목 가지고 얘기가 많아요. 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배상 책임인데, 우리가 이제 영업장에서 근무 중에 발생된 사고는 직무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쨌든 직장 생활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직무 수행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직무 수행인데, 이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고는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지. 지금 나와서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가서 커피 먹으러 가다가 뭘 깼다, 그러면 그거는 일상생활 중입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인데, 안성의 어떤 영업장이었는데 직원이 퇴근 후에 이제 다 문 닫고 차 타고 가기 전에 직원 둘하고 이렇게 담배를 펴요. 담배를 피고 이제 한 분은 피고 저쪽으로 버리고, 이제 우리 사고를 내신 분은 다 피고
총알을 탁탁 털어서 다 턴 거를 보고 총알이 날아가는 게 CCTV로 보여요. 총알이 요만한 게 요렇게 날아가고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탁 던지고 가요. 여기서 불이 났어요. 불씨가 남았었나 봐. 이만큼이. 그래서 불이 한 10분 있다가 15분 있다가 연기가 팍 나면서 이제 퍽 하고 불이 나서 지금 손해액이 한 1억이 넘는 이제 어쨌든 일배체로 돼요. 직무수행이 아니다 이거죠. 퇴근 후.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담배 피는 이 행위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인가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상관하지 않아요? 전혀. 네네. 왜냐면 직무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해야 되는 거야. 직접 원인.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거기가 뭐 이렇게 청소하는 회사였는데 청소하다가 파손시켰어요. 이렇게. 여기 영어 청소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다 팍 쳐가지고 이거 파손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인 거죠. 이게 청소하다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담배는 쉬는 시간이니까 괜찮아요. 여기 너무 그런가? 저는 담배는 피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봐야 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죠. 주택에 수리 신축 철거공사 생긴 배상 책임 보상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보험이라는 거는 유기적으로 중복으로 여기서 보상되고 여기서 보상되고 중첩되지는 않거든요. 다들 이 경계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보상되니까 여기서 안 되고 여기서 되면 여기서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연히 영업배상, 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도급업자 배상 책임이 영업배상 그 영역으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제일 많이 질문하시죠. 그 누수 탐지하는 업자가 우리 집에 와서 작업하다가 사고 나는데 그분 일배책으로 안 되죠. 안 되죠. 작업하다가 한 거니까. 그럼 이건 어떨까요? 내가 설비업자야. 근데 제가 설비업자인데 우리 집에 배관이 고장 나가지고 제가 고치다가 사고가 났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해요. 돼요? 네. 왜요? 왜냐면 업자인 거지 우리 집이잖아요. 왜 우리 집을 고치는 거잖아요. 돈을 받자. 좋아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그냥 피부원도 뭐야? 이거? 그러니까 제가 업자인데 제가 이제 수도 뭐 고친다고 하다가 그 빵 터서 아래에 물이 떨어졌어요. 업자가 자기네 집에서 자기 집이니까 안 돼. 자기네 집이 피해 난 게 아니고 아래 집 피해가 났다고. 그거 되죠. 된다. 아, 되는 게 맞아요. 맞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수리 중 아니냐인데 이제 말하는 것처럼 금전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럼 직무 수행 아니냐는데 내 집이잖아요. 내가 뭐 내 집에서 내 집 수리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고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왜 수리로 보고 영업행위로 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인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은 좀 애매하고 모호하시면 연락 주셔서 문의하시면 돼요. 네네. 왜냐면 제가 참 이것도 이제 보험 사기를 제가 참 많이 적발해서 잡았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업자예요. 업자. 집이 저기 중랑구 쪽이었고 송도에 거기 업자로 갔는데 거기 화장실 뭐 수리하러 갔는데 뭘 깼어요. 식탁인가 뭘 깼어요. 근데 왜 깼냐 그랬더니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깼다. 이렇게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럼 뭐 사고 내용만 보면 당연히 뭐 보상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런 사고가 접수되면 뭘 제일 먼저 하냐면 이 사고로 인해서 이득 볼 사람이 누구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고로 인해서 어쨌든 사고 내용이 조작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조작이 됐다 안 됐다는 뒤에 얘기고 이 사고로 인해서 득 볼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득 볼 사람은 요 피보험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피보험자가 깬 건 사실인데 이 깬 사실을 보험 처리를 하냐 안 하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은 식탁 깬 거 100만 원 물어줘야 돼.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 사비로 100만 원 주느냐 아니면 보험 처리에서 100만 원을 받아내느냐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별로 경제적 이득은 의미가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어쨌든 이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이죠. 그러면 누굴 공략해야 되냐? 피해자를 공략하면 돼요. 너 얘 친구 관계 맞아? 라고. 그럼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무슨 관계야? 그냥 지인이래. 뭐 그럴 수 있죠. 항상 그럴 수 있어 가는 거예요. 지인인데 그날 왜 갔어 여기는? 얘가 너네 집에 왜 갔어? 놀러 왔다. 그래.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요새 다 CCTV 있으니까 다 출입이 확인이 돼요. 야, 나이 차이가 누구 왔어? 이제 이렇게 다 물어봐요. 피해자한테.
어떤 피해자는 듣다가 짜증내니까 아이씨 나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피해자가 막 얘기하다가 피해자한테 쭉 적어요. 그럼 이제 피보험자한테 얘기해서 쭉 적어요. 분명히 진술이 어긋나는 데가 나와요. 디테일하게 거기까지는 입은 맞추지 못했거든. 왜냐면 죄송한데 친구라고 지인관계라고 해주세요. 그냥 뭐 언제 왔다고 날짜 언제 왔다고 그 날짜는 뭐 그날 고치러 온 날짜니까 그다음에 뭐 지인관계라고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몇 명이 왔어요, 왜 왔어요, 몇 시에 갔어요, 뭐 먹었어요, 막 물어봐요. 그럼 뭐 얘기하죠. 그럼 얘한테도 물어봐. 다 틀려. 이제 이러면 이제 조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사고 내용이. 그러면 이제 탁 가지고 이제 그럼 피보험자는 끝까지 고수를 해야 돼요. 보험처리 받아야 되니까. 피해자한테 사고 내용이 많이 다르던데 진실을 얘기해줘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양심 있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아유, 사실은요,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불편했어요. 이제 이렇게 실토하면 피해자는 끝. 이제 그럼 피보험자한테 가서 이제 다 불었어. 청구 취하해.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제가 많이 잡았어요. 아무튼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런 시기로는 이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요새 뭐 워낙 네이버 검색 블로그 저도 블로그 참고로 합니다. 제 이름 검색하면 이제 나오니까 오늘 수강료는 그 검색 한 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박대범 네이버에 해주시면 이게 많이 이제 뭐 이런 게 보상이 되고 안 되고 나오니까 요새 많이들 똑똑해지셔가지고 많이 대범해지시고 대담스럽게 청구들 많이 하는데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차량보험, 항공기보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의무보험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일배책 제일 많죠. 일배책 운전하다가 뭐 사고 났으면 자동차 보험 대물 처리하면 되는 거고 단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난 거는 일배책으로 돼요. 그거는 되고 그다음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임차인 집에 살고 임차인이 자기가 이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은 보상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실제 예로 임차인이 이제 세탁실에 거긴 세탁실이 따로 있지 않고 거실 항구청 위에 세탁실이 있었어요. 배수구가 꽂혀가지고. 그래서 벽면이 다 이렇게 석고보드였었어요. 근데 세탁기 균형 맞춰놓은 그 발이 하나가 뭐가 빠져가지고 세탁하는 고정에서 덜컹덜컹 이렇게 앞뒤로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뒷벽을 깬 거죠. 파손시킨 거예요. 임차인이 과실로. 그래서 임차인 일배책 접수했는데 이것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다들 납득은 못 하시죠. 또 하나. 어쨌든 우리가 화재 사고도 일배책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같은 이제 우리가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사는데 반려묘를 키우는데 이 반려묘가 인덕션 버튼을 눌러가지고 불이 났어. 그러면 이 내가 살고 있는 집 오피스텔 불이 나고 위로 번지고 옆으로 번지고 아래로 물이 떨어지잖아요. 이랬을 때 내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는 건 내가 살고 있던 그 집은 안 돼요. 그 집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윗집, 옆집, 아랫집은 보상이 됩니다. 네네. 근데 사실 납득을 못 하시죠. 그게 말이 되냐?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즉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있어서 위아래 옆집이 보상이 되는 걸 감사해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상 이제 보상이 1억 정도에서 1억 한도죠. 한 개면 1억, 두 개면 2억. 아까 말씀처럼 한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새는 중복가입이 많이 안 된다고 좀 제한적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가족 수대로 가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최소한. 그러면 한도가 올라가니까 2개면 2억, 4개면 4억, 5개면 5억, 6억. 자기 부담금 상쇄되는 효과도 있고 그것도 뒤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하여튼 가입은 가족 수대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보험료 얼마 안 되니까. 넘어가도 되나요? 네네. 피보험자의 범위인데요. 요거는 어쨌든 자녀 배상 책임은 임대인 배상 책임하고 자녀 배상은 피보험자 본인만 가입이 됩니다. 본인만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본인만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본인과 배우자까지 2명. 뭐 재혼하신 분도 2명. 3혼하셔도 2명까지. 법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인정 안 돼요? 네, 반드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범위가 굉장히 넓죠. 생계를 같이 하는 등본상 동거 친족 8촌 이내 혈족이거든요. 8촌이 아세요?
어중간한 친척이다 그러면 다 피보험자다라 보시면 돼요. 같이 등본상에 살고 있으면. 완전히 생남이면 모를까 먼 친척이에요 그러면 따져보면 8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8촌 이내 혈족까지가 되고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에 미혼 자녀는 대학생인데 자취한다고 저기 가 있어. 이런 거 참 많이 질문하십니다. 저 집이 내 거예요. 집이 두 채인 거죠. 부모는 A 집에 살고 있고 B 집에 이제 성인인 자녀가 살고 있어. 출가하진 않고. 그러면 박대범 집이 A, B 두 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A 집에 가배책으로 제가 이제 가입을 해놨어요. 옛날 가배책으로. B 집도 옛날 가배책으로 가입을 해놨어. B 집은 살고 있는 건 자녀만 살아요. 한 명. A 집에는 저하고 가족이 살고. B 집에 누수가 됐습니다. 자녀 혼자 사는 집에. 자녀가 가입한 가족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이 될까요? 등본이 되어 있는 주소지가 주소지는 자녀 주소지는 B라고 하죠. 돼요? 주소지가 등본상에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무슨 지금 저 이제 반문하신 거예요? 제가 질문 언제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답은 말씀드릴 건데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증권상 주소지도 B. 오케이. 증권상 주소지도 B. 자녀가 살고 있는 그 B 집의 자녀 가배책 B. 거기 등본상 되어 있고 자녀 B로. 소유주는 아빠, 나. 아빠 거랑 자녀 거랑 두 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 가족이 안 되나? 가족. 하여튼 제가 자녀 것만 돼요. 제 건 안 되고 아빠 것도 돼요? 아빠는 A가 주소죠. 그렇죠. 아빠는 A가 주소. 생존을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네. 미혼이에요? 미혼. 별거 중인 미혼. 그러니까 따로 사는. 생계를 같이. 생계 돈 주고 있어요 아빠가 자녀한테. 제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한번 잘 정리해서 말씀 주실래요? 아니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그 왜를 설명드릴게요. 술 드세요? 농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따가 뒤에 설명드릴 건데 아주 기본에서 시작을 하면 돼요. 네, 하여튼 그건 안 됩니다.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 지금 어리둥절하시죠? 왜? 가배책이면 피보험자로 되잖아. 박대보험이 애 자녀니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애 자기 가배책이 등본상 돼 있고. 하여튼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진짜 왜요? 주소지인 거잖아요. 주소지가 아니야. 미혼 자녀 B가 그래. 주소래. 그래. B로 증권상 수재지 돼 있고 등본상도 B로 돼 있어 자녀가. 예. 둘다 임차인이어서 안 된다. 여기 한 90점짜리 정답 답이네. 가족의 명의의 집. 그런데 미혼자녀. 결혼했으면 보상.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하여튼 약간 이게 이제 팀장님 말씀의 그 답이 정답에 가깝게 근접되어 있는 건데 임차인이어서 안 된다라는 말도 맞고 기본적으로 누수는 이제 건물 노후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 가족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성립을 보상이 되려면 소유주가 살아야 돼요. 이게 기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었어요? 다시 다시 질문 드릴게요. 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거주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기본이에요. 요거만 좀 요거만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자녀도 그러면 주소가 이쪽으로 돼 있어요? B로 돼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소유주가 제가 A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 소유주에 살고 있는 집이 중요해요. 임대인 배상 책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말씀처럼 임차인 신분이기 때문에 임대인 배상을 넣어야지 돼요. 하여튼 뒤에 또 말씀드려요. 왜 충격과 공포의 표정으로 저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르시겠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긴 한데 되게 헷갈려 하시고 이걸 어려워 하셔가지고 그래 다행이다. 그럼 아빠 집 아니고 전세 살고 있어. 누가? 미혼 자녀가? B 집. B집에 전세야.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집주인 일배책으로 임대인 배상 그 집주인이 임대인을 넣었어야 돼요. 아니면 가배책 투술이나 암튼 사고가 어떻게 난 거죠? 저도 갑자기 만든 거라 어떻게 또 뺑소니 한번 차가 와서 바꾸고 갔다 갈까요? 아니면 네. 그러면은 네. 집이 부채잖아요. 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걸로 담보가 되는데 가벤책으로. 나머지 집 한 채는 내가 그 집에 안 살면은 임대책을 꼭 넣어야 되잖아요. 아, 명함 한 장 드리겠습니다. 아, 정답 명쾌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가배책으로 무조건 담보가 되는데 내가 살고 있지 않는 집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임대인을 넣든 가배책 투수를 넣든 하셔야 해. 가벤책. 아, 그러니까 이제 요런 또 맹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임대인을 넣으면 또 임대인 30년 넘으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답답한 거죠. 이제 그러면 가족 구성원 뭐 다른 배우자나 다른 이름으로 해서 좀 그쪽으로 넣으시든가 해야 돼요. 네네. 그건 뭐 방법은 없습니다. 그 임대인들이 뒤에 소유주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와이프가 소유주가 아니고 내가 소유주인데 네. 와이프 가벤책으로 넣는 게 가배책 투수리로 네네 가능합니다. 네네. 근데 그 아까 딸이요. 딸. 그 집에 살고 있었고 네. 주소도 거기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자녀 걸로. 딸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전세세는 안 돼요? 전세세는 안 돼요. 거주자는 빽. 아까 거주가 된다. 소유 앤드 사용 관리. 소유하고 사용. 그럼 사용자가 되죠. 그러니까 소유한 사람이 살아야 하는 엔드. 오화가 아니고 엔드. 제가 이따 요약본에 나오는데 가배책,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려면 소유하는 사람이 반드시 거주를 해야 돼요. 그건 무조건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그 자녀 같은 경우는 이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아니 피보험자 자녀 포함이잖아요. 이 자녀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소유자가 살아야 돼요. 그럼 소유자가 자녀랑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뻥치는 거. 아니 뻥이 아니고 이게 또 녹음이 되는 거라 이게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각인 거예요. 사각지대. 왜냐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기준은 내가 여기서 3일 살고 저기서 4일 살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월수금 뭐 막말로 지방 출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은 여기 살고 금토일은 저기 살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럼 나 어디 사는 거예요? 그런 있긴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공식석상에 녹화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아무튼 그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네네네. 그러면은 네. 가벤책 투는 소유 앤드 사용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건 이제 선택사항으로 제가 뒤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오네, 이제. 요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 옛날 20년 4월에 되어 있는 거는 피보험자가 소유 앤드 거주예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래야 보상이 돼요. 조건이 증권상 소재지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재지에 내가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근데 이제 임대인 배상이나 가변책 투쓰리 같은 경우는 선택으로 됐죠. 이제 약간 뒤에 보여드릴 건데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증권에 기재된 주택 어떤 거 하나 선택인 거예요. 이제 네가 살고 있는 집으로 할래, 저 집으로 할래. 네 소유가 두 개라면 둘 중에 뭘로 할래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 배상하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피보험자가 소유만 하면 돼요. 증권상 소재지, 이게 존재 조건. 증권상 소재지에 임대인 배상이나 가배책 투쓰리는 소유만 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내용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B에는 자녀만 살잖아요. B에는 소유주인 내가 안 살고 자녀만 살고 있어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서 보상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혼부부가 네. 전셋집에 들어갔어요. 네네. 그러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어요. 네. 우리 집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봤어요. 보상 안 돼요? 누수가 왜 닿죠? 근데 원인이. 우리 집 수도가 문제로. 그러니까 그 문제가 노후, 거의 90% 이상, 95% 이상이 노후거든요. 네. 노후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 노후의 잘못은 누구예요? 나. 아니지. 집주인. 자, 이
피보험자, 이제 이 일배책, 가배책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 했죠? 피보험자의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신혼부부는 임차인이잖아요. 물이 샌 건 임차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후에 따른 누수는 임차인 잘못이 아니에요. 건물주 책임입니다. 집주인. 집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임대인 비상책임이랑 다르지 수행만 예스, 맞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세입자 가시를 물 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세입자 일배체로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헷갈리니까 그 옛날에는 임차인 보험으로 됐는데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임차인 과실로 누수가 됐을 때. 그 제가 누수 원인이 뭡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은 알고 반은 조금 모르는 부분이 그 임차인 책임이면 해줘야죠. 이건 맞는 말인데 누수의 95% 이상, 98% 이상은 노후기 때문에 그 노후면 다 집주인 책임이에요. 무조건. 동파는 또 얘기는 좀 다르고 임차인이 설치한 정수기로 누수된 건 임차인 책임 뭐 이런 것들. 네. 이게 임차인들은 누수 원인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아, 맞습니다. 누수 원인이 뭐냐가 이 누수의 원인 제공자가 임차인 과실이면 임차인 일배책 돼요. 근데 누수의 원인이 임대인이다 그러면 임대인이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배상 책임이라는 주체가 배상의 의무자가 누구한테 생기느냐를 봐야 돼요. 그 사고 원인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한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시설 소유자이자 배상 책임하고 주차장 배상 책임 기억나시나요? 네, 몇 주 전에. 몇 주 전에. 그렇죠. 기억나죠. 똑같은 옷 제가 몇 주째 입고 있는데 시설 소유자이자 배상 책임은 말대로 그 주인의 과실이 있어야 보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임대인 배상 책임, 그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의 그 영역이 아니라 이 사고가 유발된, 사고에 기인된 원인이 나한테 있냐 없냐예요. 나한테 있냐 없냐. 네. 그러면 저희가 그 가족 일상배상 책임 담보를 설명할 때 네네.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이제 누수 피해 나면 이걸로 해결하라고 그쵸. 네. 그럼 결론적으로 내 집 마련 성공한 사람들한테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냥 만약에 세입자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은 주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이제 뭐 말씀처럼 뭐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거 일배치기에서 누수 많이 나는 거 알지? 이것도 가입해 놓으면 나중에 누수돼도 이걸로 보상 받을 수 있어 라고 해놓고 사고가 났어. 그러면 어쨌든 원인 따져가지고 세입자 책임이면 세입자 일배책 하면 되고, 근데 뭐 99는 자꾸 올라가죠. 퍼센테이지가 95에서 거의 다가 임대인 집주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노후면 아 세입자 너 잘못 아니네. 저 집주인 보고 하라 그래 라는 게 이론상 맞지만 임대인이 세입자가 말이야 전세 살면 지가 좀 관리해야지. 그건 아니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닌 건 맞는데 감정 섞였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법보다 이제 그게 더 가까우니까 임대인이 배째라고 하면 난 네가 해 그러면 사실 아파트 위아래 살고 있으면 임차인이 죽어나는 거예요. 아랫집은 피해가 나서 고쳐내라고 위에다 얘기하잖아요. 임차인은 집주인한테 여기 물 새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집주인 나 몰라라고 전세를 살고 있으면 이런 건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뭐 이래요. 근데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 팀장님이 어쨌든 고객한테 판매할 때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세입자가 물 틀어놓고 맞아요. 그게 물이 새서 맞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되죠. 나왔어요. 무조건 되죠. 네네. 그러면 그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그 싱크대 밑에 보니까 물이 있었어요. 근데 밑에 집에 피해는 안 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계속 놔두면 밑에 집에 피해를 주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그거를 불러서 고쳤어요. 네. 그럼 그 비용을 보상해 주나요? 그거는 이제 이게 간혹 이런 일이 가끔 있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이런 거 처리를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보상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손해가 나야 되거든요. 손해? 그럼 이 배상 책임에서 손해는 누구냐면 나는 아니에요. 제3자, 아랫집. 아랫집에 한 방울이라도 물이, 한 방울 떨어져도 손해입니다. 1원의 손해가 났어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아래층에 물 똑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물 떨어지는 거 위에 가서 봐. 그러면 위에 가서 물 떨어지니까 확인해 보세요 하니까 우리 집 물이 새서 고쳤어요. 아랫집은 한 방울 떨어졌어요 저기. 그러면은 사실 어느 누가 한 방울 떨어진 거 가지고 뭘 해달라고 해요? 됐어요 라고 안 해도 돼요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손해방지비용 청구하죠? 보험사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랫집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면책입니다 라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팀장님 말씀처럼 일단 이건 면책이 아니고 부책이 무조건 맞고 이 얘기는 이 손해라는 거는요 내 주택의 손해는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제3자 손해가 나야 됩니다. 1원이라도 나야 돼요. 그러면 이 1원이 10원 되고 100원 되고 100만 원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손해방지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예를 든 거는 정말 가끔 있긴 한데 아래층 손해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보상이 안 되는 게 맞고 아까 같은 내용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래층이 한 방울 떨어졌다. 1원의 손해가 났습니다. 이 손해에 2원, 10원, 100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집 수리를 한 거는 손해방지 비용 처리가 무조건 됩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그냥 에이 피해 없고 하니까 이게 무슨 피해예요. 웃기네. 피해지. 한 방울 떨어져도 피해. 두 방울 떨어져도 피해. 무조건 피해. 손해가 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방울 떨어진 거 가지고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자체적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무상으로. 아니면 비타500 한 박스 갖고 이거 5,000원 하잖아요. 5,000원에 합의한 거예요. 자기 부담금 이하 면책, 아래층 대물은, 그리고 우리 집 손해방지 비용은 청구 가능해요. 근데 팀장님 얘기는 그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 집에서 그렇게 발견이 먼저 되기 전에 항상 아랫집에 피해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랫집의 피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이게 가장 좀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배상 책임은 이 소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이사 가고 나서 저희한테 그거를 이제 통지를 안 하시는 경우가 안 해요. 많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어쨌든 이사를 했어. 근데 주소 변경을 안 했으면은 그게 근데 그 집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으면 배상이 안 되냐? 이사 한 집, 이사를 갔는데 주소 변경을 안 했고 그 우수가 났어요. 근데 주소는 전 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집을 팔고 나왔어요? 아니면은 전세를 주고 나왔어요?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전에 집을? 네. 그냥 전세 주고 나는 이사를 간 거죠. 부러운데요, 일단? 집이 두 채인 거잖아요. 아, 여기 본부장님. 일단 부러워. 돈 많으시면 그냥 사비로 좀 하시고. 그러니까 매매하고 왔다 그러면 전혀 문제는 없어요. 단순히 이게 배서 누락? 그래서 매매를 하고 왔고, 왜냐면 피보험이익이 저쪽에 없잖아요. 내가 저 집에다 이 내 증권상 수지 약관을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해서 하면 돼요. 실수로 그냥. 그래서 이제 사고 접수하면서 어떻게 접수처에서는 소지지가 달라서 면책임이 되는데 잠깐 내가 이렇게 소명할게. 그러면 돼요. 문제 없는데 본부장님 말씀처럼 저 집도 전세 주고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러면 안 되죠. 네네. 그러면은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냐면 여기다 놔둘 이유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네. 넘어갈까요? 네. 그러셨어요? 물방울이 있는 사진이라도 보내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제가 거기서 저희 단톡방에 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래층 피 한 방울이라는 사진만 찍어서 보내라. 그 자체가 손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장실에서 물방울 떨어지니까 원래 여기 습하니까 원래 물방울 있잖아요. 그 진해 얘기지. 보상가 진해 얘기고 위에서 화장실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더러운 물이 떨어지고 사실 천장 열어서 안에 이렇게 돌아보면 녹슬고 있고 안에가 좀 많이 젖어 있어요. 이런 거가 손해인데 그냥 원래 화장실은 젖어 있어요라는 말로 듣고 보면 또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네네.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무조건 손해방지 비용 지급. 이수가 돼서 그 집에 그 친구가 엄청 비싼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세탁하는 비용이 이제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브 콜스죠. 교체 비용도 되고. 그러니까 비싸고 싸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1억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굉장히 비싼 친구라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5천만 원이라고 해도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구매한 이력이 있으면 감가상각해서 보상됩니다. 우리가 원상복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리하는 거, 바꾸는 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세탁이 이제 수리하는 거잖아요. 수리하는 걸 선택했으면 수리비, 세탁비 나오죠. 그건 비용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경미하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상대적으로 경미하지 않다라고 하면, 경미하다 그러면 감가상각이 안 되고, 경미하지 않으면 감가상각 되고. 네네. 그렇습니다. 왜 마지막에 아직 이제 시작도 안 됐어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 손해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배상 책임을 갖고 있으면 손해액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20만 원, 20만 원 자기 부담금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부부가 만약에 같이 있었어. 그럼 네. 자기 부담금 면책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실 그렇죠. 그건 뒤에 제가 따로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질문. 자기보다 그 가배책이 2개가 있다. 그럼 자기 부담금이 없어진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네. 네. 손해액. 네. 손해액에 따라서 손해액에 따라서. 바꾸신 거예요? 손해액에 따라서 무조건 아니에요? 왜 이따 어차피 아이템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가배책 투쓰리 약관인데요. 약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저쪽 집이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증권상 소재지에. 증권상 소재지에. 제가 증권상 소재지를 B로 해놨으면 돼요. 내 집이고 B면은 B가 이제 보상 처리가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임차인. 자녀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임차인인가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A, B 주택 했을 때. 자녀가 그럼 임차인인가요? 계약관계? 차이는 없는 아니에요. 참 이게 웃겨요. 자, 요거가 이제 가배책이고 임대인 증권 한번 볼까요?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증권에 기재된 주택. 자, 좀 전 증권은 볼까요?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뭐가 다른가요? 주거를 허락한 자와 임대해준 주택. 임대를 돌려버릴 거고 좋아요. 또 하나. 주거를 허락한 사람 계약서? 좋아요. 네, 좋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결론은 자녀, 이런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주잖아요. 피보험자가 너 살아 라고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집도 해주겠다라는 거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는 건데 참 웃긴 게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면부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맞을까요?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살고 있는 집을 피보험자가 이걸 가입했어요. 너네들이 가족관계잖아. 임대인 임차인이 아니잖아. 라는 말이 맞을까요? 분위기상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웃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 보상가들이 꽤 있어요. 아까 통장에 돈 들어간 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현금으로 줬다고 해도 되고. 참 웃겨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임대준 주권에 자식 간에 누가 쓰겠어요. 근데 보상가에서 이 서류가 없으면 보상을 안 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나오니까 그럼 뭐 한번 만들면 되지 뭐. 무상으로 하기로 했다. 아니면 한 달에 용돈 얼마 주기로 했다. 이것도 어쨌든 그 임대료의 성격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참 웃겨요. 그러니까 보상가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자기들이 이제 어쨌든 결제를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그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서베이어라고 조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탁 법인 담당자를. 저도 제가 그 일을 11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보험사 심사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 그 모니터만 보니까 조사된 리포트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사된 리포트가 사실이에요. 사실이면 그 조사된 리포트 쓰면 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인데 확인해 보니까 무상 임대 관계다. 임대차 계약은 있지 않다. 그러면 어쨌든 임대해준 주택이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근데 꼭 임대차 계약서가 있네 없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절대 아니다. 보상이 된다. 무조건 된다. 이 약관의 취지가 왜 나왔냐면요. 가족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사실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사는 주택을 보상해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 주택이 이제 점점 잘 살아셔가지고 본부장님처럼 이제 자들 집이 2채 이상씩 있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집을 보상받기 위한 필요성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상품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 살고 있는 집이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게 임차인이 사냐, 부모가 사냐, 자식이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웃기죠? 하여튼 결론은 문제 없다. 결론은 문제가 없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 방법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자부담 나왔습니다. 아까 손해액에 따라서
우리가 일배책 2개 이상 있으면 자부담이 없어진다 얘기는 옛날엔 자부담이 2만 원이었잖아요. 2만 원. 2만 원이었을 때는 그 말이 99.9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보험 청구하는 상황이 되면 팀장이 보통 얼마 정도 이상 돼야 청구할 것 같아요. 그냥 팀장님이 일을 하니까 우리 애가 뭐 사고를 쳤어. 근데 뭐 한 3만 원 나와서 청구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나와야 청구할 것 같아요. 느낌상. 그게 몇십만 원 나오는 그 정도? 그치 뭐. 얼마 정도 돼야 청구할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30원 이상? 아니 그러니까 뭐 요거 이걸 내가 해서 그런가? 이거 말고 그냥 개인이 그냥 왜냐면 추잡스럽잖아요. 뭐 그래 한 요 정도는 돼야 청구할 맛 나지. 그리고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가지고 청구해봤자 뭐 귀찮고 서류하고 하는 게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 얼마 주겠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말씀처럼 한 5만 원 이상은 돼야 청구할 맛이 나는 거죠. 그러니 옛날에 자부담이 2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부담을 뺀 금액이 월 손해액보다 크면 자부담이 없어져요. 자기 부담금이. 제가 여기 이게 좀 멋스러운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독립책임 합계액이 손해액 이상일 경우 자기 부담금이 없어집니다. 이 얘기 뭐냐면 손해액이 30인데 독립책임액이 20이에요. 이 독립책임액이 뭐냐면 이 비증권이 없을 때 30만 원 손해 났으면 자부담 빼면 10만 원 나가는 거야. 얘도 10만 원 나가. 그러면 이 독립책임액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이 상쇄되지 않고 결론은 20만 원 나가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도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를 볼까요? 어쨌든 A사 책임은 10만 원이고 B사 책임은 28만 원이에요. 요 합산 금액이 38로 요 손해액보다 크단 말이죠. 그럴 때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어지고 다 받는 경우예요. 자, 이러면 옛날에 2만 원짜리에는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10만 원은 돼야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을 청구해서 하면 2만 원씩 빼면 이 손해액보다 다 커요, 독립책임액이. 그렇게 자부담이 상쇄되면서 다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말이 맞았지. 2개 이상이면 자부담 없어진단 말이 맞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기본 대물은 20, 누수는 50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손해액이 좀 커야 돼. 그러니까 누수 50만 원짜리 2개 있는 중복이면 손해액이 100만 원 이상 돼야 돼요. 100만 원 이상. 그래야 자기 부담금 차감하고 100을 다 받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건가요? 왜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는 걸 한번 두 번째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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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개 보험사의 책임액이 10만 원씩 합산되면 30이 되잖아요. 그 30이 손해가 같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 부담 없이 30을 다 받는 거고, 위에는 이 손해액이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다 못 받는 경우고, 아래는 이게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다 받는 거고. 손해액만 받는다는 거잖아요. 손해액이 독립책임 합계액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누수 50만 원짜리 2개 있는 경우면 100만 원 돼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만약에 80만 원 손해액 나온다. 이게 어려운 얘기. 혹시 자기 부담 금액이 최대한 낮은 게 좋다고 해요. 낮은 거? 요새는 뭐 50, 누수는 50이고 대물은 20이니까 그거는 뭐 전보험사가 동일입니다. 네, 옛날이 2만 원이었는데 지금 정말 찾기 힘들죠, 이거는. 네, 하여튼 요건 아주 소중한 담보예요. 하여튼 자기 부담금이 무조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제가 일례로 어떤 설계사분이 막 그 얘기를 했어요. 도배 비용이 뭐 80, 90, 110인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깎고 해서 90으로 깎았다는 거예요, 아랫집을. 그래. 왜 깎고 가나, 왜 깎고? 이거 왜 깎고가 왜 나오는지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그분은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짜리 2개면 90 청구하면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계산 한번, 명함 하나 더 드리는 상품 드려요. 자, 여기 손해액이 90이야. 그럼 여기 50 자기 부담금이면 얘 얼마죠? 40. 8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분은 90만 원 수리해놓고 8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110이면 여기 110 넣으면 50 하면 얼마죠? 그 60에 120이고 110이잖아요. 그러면은 55만 원씩 다 받는 거예요. 설계사가 괜한 일을 한 거지.
제가 막 뭐라 그랬죠. 굳이 왜 그러셨어요? 오히려 피보험자가 계약자한테 손실이 가 있다.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면 전화 주세요. 따랑따랑 010-4494-8084. 네네. 왜요? 하면 안 돼요? 홈쇼핑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아니 뭐 할 사람들은 하고 또 안 하면 안 하고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무튼 이게 하여튼 결론은 2개 이상 된다고 자기 부담금이 무조건 없어지지 않는다. 네. 그 금액도 잘 조정해야 된다. 뭐 조정이라기보다 무조건 깎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전화번호 이렇게 선사님 전화번호 띄워놓으면 네. 설계사분들이 이렇게 전화 드려도 돼요? 네네 괜찮아요. 네네 괜찮습니다. 환영입니다. 분특정 가게 설계사분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전화하지 말아라는 어떤 내용으로. 늦은 시간이나 이렇게 야심한 새벽 시간 때만 피하시고 그래요. 왜? 그렇게 피하라고 피해서 전화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피해서 근무 시간에 웬만하면 근무는 일찍 합니다. 뭐 6시 반에면 사무실 나가니까 그때부터 잠은 일찍 자요. 원래 9시 반에 자거든요. 지금 좀 졸려오기 시작해요 지금. 네, 아니 농담입니다. 요거 2개 차이점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급배소 시선 노출손해, 급배소 설비 노출손해. 눈 크게 뜨고 찾으셔야 돼요. 차이점. 일단 그건 차이는 있어요. 시설과 설비 차이인데 무슨 차이일까? 이게 이제 약관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말인지 공사마다 다르게 근데 아까 메리츠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요거 자료는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약관을 잘 봐야 된다는데 요게 있어요. 요게 급배소 시설 노출은 앞에 주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뭘까요? 이제 그래 나왔어요. 이제 좀 아니 요거 2개 차이. 똑같은 배관에서 물이 터져서 보상을 받는 건 맞는데 뭐 발견하신 거예요? 표정이 유레카 지금 직전이었는데 네. 비싼 수도 네? 이런 거 요즘에 뭐요? 그건 아닌데 어떤 거? 비싼 수도 아니 땡. 시설에 대한 거는 되고 이거는 고치는 부분. 아니요. 딱그 설비. 그게 뭔데요? 그 제 거 교육 집중을 안 하신 거 지금 티를 너무 내시는 거 아닙니까? 급배소 시설이라는 이런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핵심 설비가 있고. 아니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핵심 설비가 있고 예를 들어 이게 인테리어지만 인테리어 핵심이 있잖아. 땡. 네? 얘는 고치는. 아니 똑같은 거예요. 접점물이 달라요? 접근 좋아요. 접근 좋아요. 가고 있어. 가고 있어요? 네네. 접점물이. 좋아요. 조금만 생각해. 어렵지 않은데? 이거 그 배수. 시설. 아니요. 목적 그 배수하는 그 배수관을 얘기하는 똑같아요. 거고? 그거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 옆에 거가 아니고. 그 옆에 거. 그 옆에 거. 그 옆에 거. 그게 뭐. 이게 어렵나? 아니 그냥 여기 썼잖아요. 얘는 내 목적물에서 터져야 보상을 해주고요. 얘는 내 목적물이 아니어도 위에서 터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제가 아까 우리 그 메리츠에서 우리 주택의 목적물 배관에 터져서 내게 젖었을 때 아까 우리 싱크대 열매 난방 분배기에서 고개 터지면 좀 우리가 피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내 목적물에서 얘는 내 목적물의 배관이 터졌을 때 내가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얘는 내 목적물이 아니어도 돼. 옥상에 물탱크가 빵 터졌어요. 그 물탱크가 터져서 내가 물바다가 됐어요. 그럼 얘는 보상이 돼요. 얘는 안 되고. 얘는 왜냐면 물탱크는 내 목적이 아니니까. 물탱크는 내 목적 이런 말이 없고 어쨌든 수조 물탱크가 터져가지고 내 목적물이 젖으면 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2개 다 되고 얘는 한 개가. 그렇지. 얘는 2개 다 좋아요. 얘는 목적물에서만 터지면 되는데 얘는 목적물에서 터진 것도 되고 목적물이 아닌 것에서 터진 것도 되고. 여기서 터지던 수조와. 그렇지.
그러니까 급배수가 아니라는 거 동일해요. 급배수는 물이 들어가고 배수는 더러운 물이 나가고 급수는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건데 그 배관 종류 두 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내 거에서 터져야 되고 얘는 내 거에서 터져도 되고 남의 거에서 터져도 되고 어차피 남의 거가 그걸 배상 책임으로 되잖아요. 그것도 되고. 근데 이제 보세요. 윗집에서 배관이 터졌어. 윗집이 보험이 없네. 근데 제가 이게 있어요. 그럼 내 걸로 청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 걸로 나를 수리를 했는데 윗집도 책임이 있잖아요. 네. 윗집한테는 다른 보장을 어쨌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 걸로 하면 끝이에요. 여기 보험사가 이제 구상은 갈 거고, 일단은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그 배상 책임 사고가 나서 이제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할 때는, 죄송합니다. 물적 손해에 따른 직접 피해, 물적 손해와 이 물적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간접 손해, 대표적으로 뭐 숙박비, 이사비. 여기서 질문. 식대비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을 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주겠죠. 먹으려고 일하는데 줘야지. 얼마 줄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 아까 10만 원. 임시거주비 10만 원? 식사비 10만 원? 줘도 돼요? 깻잎한 만 원? 많이가? 좀 더 드셔도 돼. 아니, 요새 뭐야 뷔페 아유 뭐 끼니가 10,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요새? 식사비 15,000원? 들어가는 회사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아, 회사는 동일합니다. 뭐 회사가 삼성이라서 더 주고 메리츠라고 덜 주고 하지 않고 동일하게 줍니다. 식대비는 그래서 그럼 얼마? 10,000원? 15,000원? 한 끼에? 식대는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집에 들어갈 수 있어서? 아니요. 집에 물바다가 됐는데 팀장님 집에 물바다가 돼서 나 못 살고 나왔어. 그러니까 왜 안 줄까요? 왜 안 줄까요? 왜 안 줄까요? 그거니까 저 항목만 저 항목만 이거잖아요. 그 설비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맞네. 요거는 우리 급비에서 물적 피해만 청구하는 게 맞는데 배상 책임에서 아까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이 윗집에서 터졌으면 뭐 이것만 보상받고 끝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길래 끝은 아니고 윗집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직접 피해와 그다음에 뭐 이사 비용, 숙박 비용은 보상이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식대 비용이 될까요?를 하다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왜 안 될까요? 특약이 없으니까. 땡 아니요. 왜 안? 아니 질문을 답을 많이 하시다면 말씀 주시면 안 돼요? 대물이니까. 왜 식대비는 안 줄까요? 집에 있어도 밥값은 안 되잖아요. 정답.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밥은 먹잖아요. 아까 팀장님이 살짝 말씀을 밥은 먹어야 되니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 터졌다고 밥을 더 먹고 물 난리가 안 났다고 밥을 굶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네가 여기서 살아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잖아요. 그럼 네가 저기서 살아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잖아요 예요. 이 누수 사고로 인해서 네가 식사라는 거는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발생되는 비용이다 예요. 다만 내가 원래 집에 있으면 그냥 신김치 먹고 그냥 물 말아서 이렇게 한 끼 먹는데 내가 너 때문에 물 난리 나고 저희가 스테이크 썰고 있잖아. 그럼 지사정이지. 자기가 한 끼에 원래는 김치에 물 말아서 드시는 분들이 이거에서 그냥 그래 뭐 청구해서 이것도 먹어야지 하면서 막 스테이크 썰는 물론 이런 분은 없죠. 예를 들면 그거는 자기가 더 먹는 거지. 그냥 자기가 김치에 물 말아 드신 분은 여기 가서도 김치에 물 말아 드셔야 돼요. 그 비용이 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래 집에서 조리해가지고 재료 쓰고 물 쓰고 가스비 쓰고 냄비 사용해가지고 밥 한 끼를 딱 만들었어. 이 한 끼 대신에 밖에 나가서 순댓국 한 그릇 12,000원, 10,000원이 똑같다예요. 화재는 되지만 얘는 안 돼요. 화재는 임시거주비 특약이 있기 때문에 그 특약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보험사 너랑 나랑 주기로 약속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주는 거. 이거는 이제 배상 책임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실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넘어가도 되나요? 명함 또 한 장 확보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같이 가입할 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보험사마다 좀 다르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요건 장기고 요건 일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주택에는 이건 좀 가입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상가에서 가입을 하는데 이걸로 재미 제가 많이 봐드린 분이 있어요. 왜냐면 영업장에서 논란이 나서. 예. 그러면 저거는 원인 다른 것들에 대한 것도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 그러니까 내 원인이 아닌 뭐 예를 들어 옥상에서 그 물탱크가 터진 네네네 됩니다. 저거에선 내 거를 보상이 되는데 네. 그러면 그거를 나는 청구를 하면 결국에는 다 부상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구상권 얘기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대위권이라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면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대위를 형성해서 그 청구를 한다. 그게 이제 구상권 청구에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보험사하고 저하고 둘이 계약을 한 화재보험 계약인데 피보험자는 저예요. 저의 과실로 나로 인해서 발생된 건 아무런 묻지도 않는데 멀쩡하게 있는 너랑 나랑 괜찮은데 제3자 쟤 때문에 사고가 났단 말이죠. 화재. 누수가 났단 말이에요. 뭐든. 그러면 어쨌든 이놈 때문에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됐으면 보험사는 지급을 하고 원인 제공자에게 돈을 다시 회수를 해오는 구상 청구가 가죠. 네네. 맞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도 되나요? 네. 아유, 이게 차이점이 이거예요. 사고를 유발한 급배수 설비에 따라 보상 여부가 판단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내 목적에 배관만 터졌을 때 보상이 되고, 요거는 내 목적, 터져도 보상이 되고, 목적이 아닌 거가 터져도 보상이 된다라는 거고, 이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가족 일상생활 책임, 배상 책임. 이 배상 책임이라는 거는 보상 영역이 법률상 손해배상 얘기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대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물 사고가 보상이 되고 손해방지 비용도 보상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적용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손해방지 비용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한 방울 떨어져가지고 손해방지 비용은 뭐 80만 원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80만 원 청구해서 자부담 뭐 50만 원 빼면 30만 원 받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해방지 비용은 자부담 적용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보상가는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 아이, 그 80만 원 가지고 자부담 빼고 뭐 빼고 하면 뭐 1, 20만 원 나올 건데 청구하실 거예요. 라고. 근데 이제 일반인이 들으면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네.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안 할게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보험 담당자는 송감 실적 잡는 거지. 80만 원 청구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80만 원 안 나가게 막았다. 암튼 뭐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손해방지 비용은 자기부담금 적용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물사고는 뭐 옛날 건 2만 원, 지금도 계속 20만 원이죠. 지금도 50만 원짜리 본 것 같은데 대물사고도 있나요? 하여튼 누수사고는 50만 원으로 올랐고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사고 발생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누수사고가 제가 아까 화재 사고가 하루에 몇 건 난다 그랬죠? 100건. 화재 전 보험사는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보험사를 제가 얘기 들어보면 연간 화재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클까요? 누수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클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느끼기에. 그쵸. 누수 아이템 얘기하니까 누수여야 말이 되지. 그쵸. 맞아요. 누수가 압도적으로 커요. 좀,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루에 화재가 100개가 발생을 하는데 그 100개 중에 보험 청구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누수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건 그럼 누수는 도대체 하루에 몇 개가 발생한다는 건가요? 하루에 최소한 200~300개? 그냥 100개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100개 중에 화재보험 처리하는 게 몇 개인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광주 금호타이어 저기 보험금이 5천억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입 금액이 5천억이라서 5천억이래. 더 가입했으면 더 나가겠죠. 하여튼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험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더 많다라는 건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암튼 그만큼 누수사고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부담이 50만 원이지만 이거는 지금 시점이고 또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빨리 가입을 또 유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이쪽도 면책기간이 있어요. 아세요? 저는 없다고 강의를 계속 했는데 어떤 분이 전화 주셔가지고 일배책도 면책기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했는데 있어요. 가입 후 보장 개시일은 90일 이후. 네네. 보험 사기가 워낙 많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이따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급배수 시설 담보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내가 가입해서 내가 받는 재물입니다. 재물. 얘는 대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내가 가입해서 제가 받는 거. 이거는 내가 가입해서 내가 받는 거. 분명히 구분이 되고 급배수 설비 시설에도 손해방지 비용 지급됩니다. 제가 또 강조하지만 손해방지 비용 지급되고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마다 달라요. 뭐 10%도 있고 10만 원 있고 5만 원 있고 뭐 좀 제각각이니까 아까 메리츠는 없다고 하셨죠? 네, 없는 경우도 있고 90일 면책 기간이 있는 보험사가 있고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손해방지 비용 이제 자세히 말씀 좀 드릴게요. 상법에 나와 있어요. 상법. 우리가 이제 보험 처리를 청구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상법. 상법에는 없거든요. 상법이 주라고 나와 있어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손해방지 가입 금액을 벗어나도 주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게 있었어요. 메리츠였는데 급배수 담보가 300만 원 가입됐는데 그 집이 뭐 또 재물 피해가 뭐 도배해가지고 뭐 300만 원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손해방지 비용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한도가 다 차서.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가입 금액 한도라는 건 재물 손해에 따른 한도 금액이 책정된 거지 손해방지 비용은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주게 돼 있어요. 가입 금액과는 별도 얘기입니다. 별도 얘기. 제가 또 이따가 한번 말씀 또 드릴게요. 약관에 나와 있어요.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이게 이제 보고서 내용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 부분으로 항목에서 이만큼이 나가고 손해방지 비용으로 해가지고 자기 부담금 없이 이렇게 나간다. 이 합산 금액이 500을 초과해도 나간다. 자기 손해방지 비용이 가입 금액과 상관없이. 급배수 담보에서 이렇게 보상이 나가고 손해방지 비용을 항목에서 이렇게 나가요. 나갑니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한도를 초과해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메리츠가 배관 비용, 메리츠, KB, 현대가 배관 비용을 안 준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제가 왜 잘못했다고 얘기하냐면 급배수 담보에서는 배관 비용이 면책이 맞아요. 여기서는 면책이 맞아요. 그러면 이 손해방지 항목으로 줘야 된다고요. 손해방지 비용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지급하라고 나왔던 인정 항목 3가지. 누수 탐지 비용, 철거 비용, 누수 원인 제거 비용. 누수 원인 제거 비용은 뭐냐? 배관이면 배관 수리비, 방수면 방수 수리비.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배책에서 화장실에서 누수가 됐어. 화장실 방수가 누수가 돼가지고 화장실 이참에 싹 뜯어 고치잖아요. 싹 뜯어 고치면 500 정도 나오거든요. 500 청구하면 얼마, 우리 집 수리비 얼마 나올 것 같아요? 100만 원? 맞아. 뭐 그 정도 좀 나와요. 100, 150 정도. 왜 그러냐면 어쨌든 보세요. 화장실 바닥 방수가 문제 있어서 누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보험사 입장은 어떠냐? 탐지비 오케이 인정. 바닥이 원인 나왔잖아요. 바닥 깨. 방수 발러. 여기면 누수가 멈춘 거예요. 보험사 입장은. 그 다음부터 뭐 타일을 붙이든 욕조를 붙이든 변기를 붙이든 너 사정이야. 피보험자. 우리 보험사에서 손해방지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누수가 되는 건 그 행위까지 했을 때 누수 탐지하고 철거하고 방수 수리했을 때까지가 누수는 멈췄다예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손해방지 비용을 준답니다. 배관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바닥에 뚜두두둑 마루 여기서 누수가 됐어요. 누수 탐지했어. 여기 지점 확인됐어. 깼어. 배관 고쳤어. 끝. 거기까지가 손해방지 비용. 그 다음 미장 바르고 장판 붙이는 건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건 네 사정이야예요. 보험사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수 부분을 수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견은 많아요. 화장실은 좀 좁으니까 화장실 방수를 우리가 인정하지만 옥상 방수는 어떨까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손해방지 비용으로 보는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딱 이 지점이다라고 딱 좀 제한을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분명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우리 집 화장실 수리하는데 500 내는데 100만 원 나온대요. 맞아요, 그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 자택 화장실 수리해서 청구하셨을 때 100만 원 나오는 게 맞습니다. 뭐 좀 다르게 더 될 수는 있지만 이제 이 얘기 왜 제가 드리냐면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인 일상생활 배상책임은요, 내 집 수리를 하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아랫집, 나 말고 제3자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신 분들이나 들으시는 분들이 다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원래 안 되는데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항목 때문에 일부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 받아줄게 옛날 방식이고 못된 설계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설계사 있어요. 제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다 받아냈다고 자랑하는데 참 그런 설계사 보면 좀 답답하고 밉죠. 어쨌든 자기는 받아내는 돈이 필요해서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보상가가 굉장히 괴로웠을 거거든요. 블랙 컨슈머로 뭐 민원 넣는다고 협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냈을 겁니다. 왜냐면 보험사에서는 뭐 200만 원 가지고 민원을 맞는 거는 좀 나름 더 불편하거든요. 그 손해방지 비용이 사실 조금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아까 제가 500만 원 화장실 수리비에서 100만 원 받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지만 뭐 사에 따라서는 뭐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긴 해요. 그러니 이제 뭐 재량껏 조금 더 해서 줬다고 할 수 있지만 뭐 당당하게 난 다 받아냈다 절대 안 돼요. 네네. 그럼 하여튼 그렇게 좀 참고는 해주시고, 손해방지 비용은 이제 그렇다. 그러면 요 내용이 뭐냐? 이게 어디 자료 같아요? 교육 자료? 어디라고 말은 안 할게요. 네? 색깔을 제가 빨간 걸 좀 넣어드렸는데, 내가 또 다른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뭐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들이 만든 배포용 자료입니다. 교육 자료예요. 자,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뭐라고 돼 있죠? 누수 탐지 보상, 마루 철거 보상, 난방 및 시멘 철거 보상, 난방 배관 보상. 지네가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 된다 그러는 거죠? 해주는 게 맞아요. 해주는 게, 요거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손해방지 비용이고, 지네가 어딘지 얘기는 안 했죠, 제가? 뭐, 어쨌든 상호 다 가렸어요, 깨끗하게. 네? 티 안 나죠? 좋았어. 급배수. 자기네가 준다고 했다니까요, 난방 배관 수리. 써있잖아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니고. 아무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되는 게 맞냐? 약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급배수 설비 자체 수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삼성 약관인가? 이 현대 약관인가? 하여튼 보험 목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관, 설비. 요 내용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은 아까 다시 백 할게요. 이거 급배수 담보 여기에서 보상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항목에서는 보상이 안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손해방지 비용을 얘기하잖아요. 손해방지 비용 해주는 게 맞다고요. 어딘지 얘기 안 했지만 자기네가 예전에 보상해준다고 했고, 삼성은 보상해주고 있고, 뭐 하여튼 저도 손해사정사로서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네네. 하여튼 안 되는 회사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금액이 사실 저 배관 수리 비용이 얼마 안 돼요. 끽해봤자 뭐 30에서 50만 원 정도인데, 사실 이제 뭐 그거를 받겠다고 막 얘기하는 피보험자분들. 비싸지 않아요? 배관? 자체를 어쨌든 아니요.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배관을 다 뜯지 않아요. 배관은 이만큼 터지거든요. 이만큼 터지기 때문에 딱 요만큼 깨서 그거 조인트라 그래갖고 딱 이렇게 잡아서 압착을 시켜요. 아니면 양 끝단을 잘라갖고 요거 밸브를 연결하든가. 어쨌든 요거는 50에서 비싸야 100입니다. 인건비가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50에서 100. 그러니까 마루바닥 수리했다라고 하면 뭐 제가 뭐 업자분들 뭐 계시고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노멀한 거는 100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아무리 비싸봤자. 누수 탐지, 철거 다 하는 거 해봤자. 싸게는 80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기술력하고 뭐 영업력의 차이니까 어쨌든 100에서 200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에서는 누수 탐지하고 철거 비용까지 준다라고 하면 뭐 한 200만 원 견적을 냈어요. 그러면 누수 탐지하고 철거 비용 한 80만 원만 줄게라고 하면 배관 수리비도 줘라고 하는 내용은 한 5, 60 더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5, 60 가지고 보상가가 뭐 좀 뭐 시끄럽게 뭐 하거나 뭐 그럴 거 필요가 없는 건데 이제 그 힘을 많이 빼죠.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거 제가 이제 의견서 써서 보내거나 이런 자료 보내거나
당신들이 과거에 된다고 판매했던 자료입니다. 이제 거기는 요거 어디 갔어? 아까 요거 빨간 걸 딱 없애면 이제 상호가 나오거든요. 그거 보내줘 그 회사에. 너네가 옛날에 준다고 해서 팔았는데 왜 안 줘? 라고. 그 자료가 좀 자기네가 된다고 팔았잖아요. 지금 해서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실을 모으고 있긴 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설계사분들이 살 길이죠. 네네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고, 삼성 지금 교육자를 보면은 다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삼성은 약간의 다르냐 똑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항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지급한다 안 한다 기준이 좀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 끝났네? 손해방지 비용이 이제 몇몇 회사가 이제 안 준다는데, 손해방지 비용 다 안 주는 게 아니라 누수 탐지만 주겠다는 회사가 있고, 누수 탐지해서 철거까지 주겠다는 회사가 있어요. 배관은 때려 죽어도 안 주겠다는 회사가 이제 두 개, 세 개인데, 어쨌든 결론은 따지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일단은 제가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들으시는 이 열의가 너무 저도 힘지치가 않네요. 4시간 반. 그랬어요? 하여튼 궁금하신 거 있으면 주십시오. 네? 다 드릴 거. 그래요? 질문도 원 없이 했어요. 예, 하시면 되고, 돌아가시는 길에 제 강의가 만족하셨다면 네이버에 제 이름 한번 검색해서 블로그에 한번 들어와서 이렇게 조회수 한번 올려주시는 걸로 저는 만족했습니다. 뭐라고 어떡합니까? 박대범 치시면 돼요, 네이버에. 네네. 검사가 나오거든요. 검사랑 저랑 항상 1, 2를 다퉈요. 이게 검사는 이길 수가, 어떨 땐 제가 또 상위에 올라와 있고 하던데, 어떨 땐 또 그분이 올라와 있고. 한소리랑 같아요. 네? 저도 한소리랑 같아요. 그 정도야? 한소희는 너무 센데.